안녕하십니까. 회전교차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은 돌고 있으면 들어가는 차가 도는 차에 양보를 해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역삼각형 있죠. 그 앞에 양보. 돌고 있으면 섰다가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고 있다가 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 켜야 됩니다. 오른쪽 깜빡이 켜고 일종의 차로 변경이죠. 차로 변경에서 우회전하는 똑같죠. 나는 나가고 상대는 들어오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돌박차가 돌다가 오른쪽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차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차들이 계속 들어오니 나가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뒤에 차가 양보를 해주는 것 같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후방 영상 보시죠. 돌박차 돌다가 오른쪽 깜빡이 켜고요. 나가려고 합니다. 천천히. 근데 차들이 계속 들어와요. 요 차가 양보해주는 것 같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택시가 불박차는 나가려고 했고요. 택시는 들어오다 일어나는 사고고요. 불박차는 아니 나가는 정선인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 사고 택시의 100% 잘못이죠. 이런 입장인데요. 택시 무슨 소리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그거죠. 들락날락 들락이 먼저예요, 날락이 먼저예요. 그래서 50대 50이에요.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택시증 얘기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여요. 난 나가고 좀 들어오고 둘 다 일종의 차로 변경 중 사고다. 동시 변경이다. 동시 변경은 서로 못 받지 않느냐 이 차가 가려서 그게 반반이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죠. 회전교차로 도는 차가 우선이죠. 들어오는 차는 양보해야죠. 먼저 돌고 있었으니까. 따라서 들어오는 차는 도는 차를 잘 봐야 됩니다. 물론 도는 차도 무턱대고 내가 우선이니까 내가 퍽 그러면 안 돼요. 풀박차 깜빡이 켜고 천천히 이 차가 양보해서 나가는데 저기서 쑥 그리고 저 택시는요. 저 뒤에 있었어요. 뒤에서 오던 택시가 요 차보다 먼저 들어가 슉 일종의 새치기죠. 풀박차는 먼저 돌고 있었고요. 상대차는 저 뒤에서 들어오고 있었고요. 불박차는 요 차가 양보해서 나가려고 그러던 중이고요. 상대차는 새치기에서 들어왔고요. 누가 더 나쁜가요? 당연히 택시가 더 나쁘죠. 따라서 50대 50이라는 택시 보험사 얘기는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불박차 운전자 말대로 100대 0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박차가 1차로에서 돌고 있죠. 2차로 나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차가 3대씩 돌 수 있는 것 같죠? 자, 여기 1차로, 2차로, 저쪽에 또 3차로, 저기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바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돌고 있죠? 여기서 2차로 양배주니까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곳. 우리가 우회전할 때도요. 미리 오른쪽에 바짝 붙어서 꺾기 전에 오른쪽으로 한번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공간이 있으면 거기로 경차 또는 오토바이가 쑥 올 수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한번 봐야죠. 미리 붙어서. 차가 올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불박차 입장에서 나갈 때 차 한 대가 양보해 주니까 나가면 되겠지? 그러지 말고 여기 다른 차가 올 수도 있는데 잠깐 멈춰서 직접 확인하고 안전할 때 들어갔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 불박차가 미리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미리. 자, 처음에 돌 때요. 여기에서 미리 앞으로 쭉 갈 게 아니라 미리 2차로 쪽으로 가서 여기서 미리 바깥쪽으로 미리 나갔으면 그랬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겁니다. 다른 차례 쭉 오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쭉쭉 가면서 하다가 이만큼 앞으로 간 거죠. 여기서부터 앞으로 많이 갔어요. 여기서 이거 보세요. 미리 나갔어 못 나가고 여기 이제는 급해졌죠. 그래서 이번 사고 불박차에게도 일부 아쉬움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돌다가 나갈 때는 미리 바깥차로 타야 돼. 미리 우회전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진출로 빠져나갈 때도 1차로, 2차로, 3차로가 있어 미리 3차로 타야 되잖아요. 먼저 돌고 있었던 불박차가 우선권이 있지만 그리고 택시가 오른쪽으로 앞에 차들보다 먼저 새치기처럼 쑥 들어오려 한 거 그것은 잘못이지만 불박차에도 일부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불박차의 잘못 20%? 30%?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택시 70, 불박차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쭉 가다가 차로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 켜야 되죠. 깜빡이 몇 번 깜빡거릴 때 들어가시나요? 오랫동안 깜빡거렸더라도 차가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죠. 깜빡이 켜고 오른쪽을 직접 확인해서 차가 없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른쪽을 확인하지 않고 깜빡이 한 번 켜고 두 번 켜고 쑥 들어오면 사고로 이어지겠죠.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4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미 이만큼 절반 이상 들어갔는데 근데 트럭은 여기서 바로 들어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나 정상적으로 3차로 비어있는 걸 보고 내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렇게 트럭이 갑자기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내가 먼저 다 들어갔는데 나를 못 보고 갑자기 때리면 나는 도저히 피할 데도 없다. 어쩌란 얘기냐. 이건 100대 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트럭의 보험사는 아니다. 트럭은 2차로 3차로 들어가고 있었고 불박차는 4차로 3차로 들어오고 있었고 같이 들어오던 중 아니냐. 동시변경이다. 동시변경 사고는 50대 50이다. 그런데 불박차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60대 40까지는 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불박차 운전자는 상대편 트럭이 깜빡이 켠 것도 못 봤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니까 트럭이 깜빡이 켰네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데요. 왜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트럭이 깜빡이 킨 거 못 본 것이 불박차의 잘못일까요? 영상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불박차 3차로 들어가려고 하죠. 요 차로 보내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요 차 보내고 3차로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깜빡 켜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때 깜빡이가 보이긴 보여요. 하지만 이게 보일까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 차 보내고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그게 깜빡이가 요때 켜졌는데요. 저게 보일까요? 불박차는 이 앞차와의 간격, 요 트럭과의 간격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쪽에 있는 차들은 2차로 차들은 똑바로 가는 걸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2차로 차가 내 눈에 들어올 상황이 아니에요. 미리 깜빡이 켰다 그러면 저쪽에서 차가 들어오려고 그러나 보다 신경 쓰겠지만 불박차가 꺾고 들어가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틀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게 눈에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A 필러에 가려서 안 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담겨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못 봤느냐? 그것을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이 깜빡이를 봤다 손치더라도 깜빡이 킨 차를 보면 불박차가 들어가다 말고 멈춰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트럭이 차로 변경하려면 우선 깜빡이 켜고 그리고 앞으로 쭉 가면서 오른쪽에 3차로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트럭이 언제 들어오나요? 깜빡이 한 번, 두 번, 그리고 쑥. 여러분들 깜빡이 두 번 켜고 들어오시나요?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깜빡이 미리 켜면 안 비켜주니까 머리 디밀면서 깜빡이 킨다는 얘기. 그것은 미개인들의 운전 습관이죠. 2019년도에 깜빡이 킴과 동시에 들어오는 거, 깜빡이 한 번 켜고 두 번 할 때 들어오는 거, 그런 운전 습관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죠. 깜빡이 키긴 쳤지만 지금 상황은
안 킨 거나 똑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달리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깜빡이 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언제나 깜빡이를 100m 전부터 켜는 건 아니죠. 주변 상황을 보고 차가 없으면 깜빡이 켜면서 짧은 거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옆에 불박차가 오고 있습니다. 불박차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럭은 깜빡이 켜고 사이드 미러와 직접 고개를 돌려서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어야죠. 확인하지 않고 쑥 들어오면 불박차는 어쩌란 얘기입니까? 불박차도 100m 전부터 깜빡이를 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깜빡이를 미리 켜야 된다는 건 바로 옆 차로의 차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 트럭은 한 칸 건너입니다. 한 칸 건너 아직까지 깜빡이 켜지 않은 차고 불박차가 3차로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깜빡이 켜고 반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때 깜빡이 켜는 거 보였을 때 불박차가 뭘 어떻게 될까요? 저 차가 어쩌면 깜빡이 한두 번만에 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빵 해줘야 될까요? 그건 올바른 교통문화가 아닙니다. 이번 사고 상대편 보험사는 동시 변경이기 때문에 불박차에게도 40%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깜빡이 켜고 비어있는 차로를 먼저 들어가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는데 지나치는데 뒤를 때립니다. 소리가 지금 나죠? 불박차가 이미 지나가서 지금 이 상황이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차선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불박차는 내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는 이 앞에 차 때문에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불박차가 더 먼저 지나갈 상황이죠. 불박차가 지나가는데 이때 들어오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나가는데 이때 때립니다. 이때. 이번 사고 트럭이 깜빡이를 켜긴 했지만 깜빡 슈. 옆을 확인하지 않고 들어온 거 깜빡이 안 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죠. 물론 차들이 많아서 속도가 얼마 안 될 때 그때는 1차로도 갈 수 있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막히지도 않는데 앞에서 1차로 차가 너무 느리게 가요. 그래서 좀 빨리 가라고 빵 했을 때 상향도 깜빡깜빡 했을 때 앞차가 좀 비켜주는 게 옳지요. 근데 안 비켜줘요. 그럼 브레이크 한번 잡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빵 반짝반짝 했습니다. 그랬더니 브레이크를 펑 잡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가 여유가 있으면은 사고 안 냈을 거고 바짝 붙었으면 사고로 이어졌겠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가고 있는데요. 이때는 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차랑 가까워집니다. 앞차 보고 좀 빨리 좀 가. 빨리 가. 번쩍. 빵 번쩍번쩍. 앞차 브레이크. 또 계속 가는데 앞차 보고 또 다시 좀 비켜줘. 번쩍번쩍. 아이쿠. 앞차 보고 좀 빨리 가달라고 번쩍번쩍 했더니 앞차가 브레이크를 팍 잡고 쾅 붙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앞차 운전자와 앞차 보험사는 고속도로에 잘 가고 있는 차를 왜 뒤에서 들이받느냐.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안전거리 위약보다 따라서 뒷차에 100%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좀 빨리 가지 빠져주지 거기서 급제동하면은 사고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 보복운전이죠. 앞차가 번쩍번쩍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일부러 브레이크 잡았으니까 그래서 사고 났으니까 보복운전이죠. 그리고 보복운전이면 앞차 잘못이다 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 보복운전이 인정될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상대편을 겁먹게 하거나 그것은 특수협박이죠. 또 사고로 이어져서 상대차가 망가지거나 그것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손괴죄입니다. 또 그 사고로 인해서 상대편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면 특수상해죄입니다.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 이런 것이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은 그 자체로서 벌점 100점, 그리고 만약에 구속되면 면허 취소, 처벌도 무척 무겁습니다. 게다가 보험 처리도 안 돼요. 일부러 그런 거니까. 이번 사고 앞차 운전자는 뒤에서 번쩍번쩍 하니까 뭐야? 내가 깜짝 놀라서 그래서 브레이크 잡았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뒤에서 피해자가 번쩍번쩍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비켜주지요. 또는 아니 나도 늦은 게 아닌데 왜 그렇게 급해? 아니 너무 쪼아대지 마. 브레이크에 살짝 발만 대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죠. 그럼 나는 가는 겁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긴 했지만 나는 계속 앞으로 가죠. 그럼 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앞차가 브레이크를 꾹 밟았어요. 바로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뒤에서 번쩍번쩍하면 바로 뒤에 차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사고로 이어지죠. 이런 사고가 바로 보복운전입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뒤에서 번쩍번쩍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까 한 번은 경고성을 줬는데 처음에 뒤에서 번쩍번쩍 그때는 가볍게 번쩍번쩍했어요. 그래서 빵! 그때 브레이크 한번 잡았어요. 근데 그때는 꾹 잡은 건 아닙니다. 또 좀 가다가 또 다시 뒤에서 번쩍번쩍.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세게 사고를 이어졌죠. 내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기분 나쁘다. 그래서 난 브레이크 잡겠다. 사고가 나도 난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복운전입니다. 자동차 망가졌으면 특수손괴, 사람도 다쳤으면 특수상해. 따라서 이번 사고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경찰과 검찰, 법원을 통해서 보복운전 여부가 판단되겠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보복운전으로 인정된 판결들에 비춰볼 때 이번 사고는 앞차의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편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무조건 잘못이다. 앞차에 이의 없는 급제동이면 앞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앞차는 뒤에서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은 것이다. 이유가 있다. 이유 있는 급제동이니까 뒷차가 100%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반 도로에서 이의 없이 급제동했을 때 앞차의 잘못을 30% 지금 조금씩 더 높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더 위험하죠. 속도가 빠르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앞차의 이의 없는 급제동에 대해서 40%보다 더 높게, 경우에 따라서는 앞차의 과실을 더 크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앞차 급제동하면 사고 날 게 뻔한데 거기서 급제동했어요. 앞차의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앞차의 잘못이 더 커야 옳겠습니다. 하지만 불박차도 너무 바짝 붙었어요. 조금 전에 한번 브레이크 잡았잖아요. 너무 그렇게 뒤에서 번쩍번쩍 하지 마. 그랬으면 좀 여유를 두든가 옆으로 피해가든가 했어야죠. 거기다가 계속 쫓아서 번쩍번쩍. 그리고 너무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앞차도 잘못했고요. 뒷차도 잘못했어요. 과실 비율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앞차의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면서 과실 비율은 50대 5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적으로 1차로 잘 가고 있는데요. 오른쪽 골목길에서 2차로로 우회전에 들어왔습니다. 그 차랑 나랑 이렇게 될 때 그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들어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돌박대 2차로 가고요. 저 버스 앞에 차가 우회전에 들어왔죠. 자, 똑바로 가고 있고 불박차 이만큼 근데 갑자기 허허 사고 짓고 상대편 운전자는 핸들에 손이 미끄러졌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나 깜빡이 켜고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왜 나를 들이받았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핸들에 손이 미끄러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깜빡이 켜고 정상적으로 진입했다고 하다가 무슨 소리예요? 블랙박스 보세요. 여기 깜빡이 안 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럼 제가 갑자기 거꾸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백대용은 아니에요. 왜냐? 주행 중 사고다. 즉 바퀴가 구르고 있었다. 바퀴 구를 때 백대용이 어디 있어요? 이번 사고 저 다쳤어요. 대인 접수해 주세요. 대인 접수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주행 중 사고. 주행이라는 것은 바퀴가 굴렀다는 거죠. 바퀴가 굴렀기 때문에 백대 0이 아니고 쌍방과실일까요? 그리고 상대편 갑자기 꺾고 들어온 그 차의 운전자 다친 거 불박차의 보험사가 치료해줘야 될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바퀴가 구를 때는 백대용은 없다. 그거는 진짜 옛날 옛적 얘기죠. 블랙박스가 언제쯤부터 나왔을까요? 한 2010년 그 무렵부터 점점 늘어나서 지금 한 10여 년 동안에 웬만한 차는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습니다. 블랙박스 어쩌다 한 대씩 달려 있을 때 대부분의 차는 블랙박스 없을 때 그때는 바퀴가 구를 때는 백대용은 없다는 얘기가 통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내가 뭘 갑자기 들어갔어요. 깜빡이 켜고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양보 안 해줬잖아요. 판사는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여기서 급차로 변경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근데 깜빡이 켰다고 그러고 언제 깜빡이 켜서 안 켰잖아요. 켰잖아요. 켰는지 안 켰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운전할 때는 앞을 잘 보고 위험하면 방어운전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백대용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한 80대 20, 90대 10 옛날엔 그랬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판사가 못 봤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블랙박스로 판사가 어떻게 사고 난지 볼 수 있죠. 그거 보고 이걸 누가 피해? 이걸 못 피하지? 아무도 못 피하지? 아무도 못 피하지. 그게 백대용입니다. 그럼 이번 사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누구도 못 피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버스가 있죠. 버스 저 앞에 골목이 있습니다. 불박차는 1차로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차가 나오죠. 저 차가 만약에 왼쪽 깜빡이 켜고 있으면은 저 차 1차로 들어오려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바퀴가 1차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깜빡이 없어요. 자, 똑바로 가죠. 똑바로 가면 불박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차가 우회전에 와서 2차로에서 이제 똑바로 앞으로 가는구나 생각하죠. 그럼 나는 1차로 가면 돼요. 불박차는 아까부터 계속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 흰색 차보다 속도가 더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불박차랑 저 차랑 나란해질 거예요. 불박차가 나란해지려는 요소가 없습니다. 불박차 진행하고 있었어요. 시속 얼마나 될까요? 시속이 다시 살펴보면 한 20에서 이제 30으로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꺾으면 몇 미터나 될까요? 이미 상대차 뒷부분에 불박차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꺾으면 멈출 수 있나요? 이 상황에서 멈출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상대차는 2차로로 가는 걸로 보였고 상대차, 저 흰색 차가 불박차보다 속도가 더 낮았고 그런데 갑자기 탁 가로막으면 저 순간에 저 차가 꺾을 때 상대차가 똑바로 가고 있죠. 똑바로 가다가 이때 이 꺾는 거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막상 운전자는 꺾는 거 모릅니다. 소리가 언제 나나 보시죠? 자, 다시
저 차 들어올 때 하고 소리가 날 때 운전자가 악 할 텐데요. 언제나 이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딪히고 소리 났죠. 악 소리가 났죠. 악 소리가 왜 늦게 났을까요? 운전자는 앞을 봅니다. 앞을 저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운전 못해요. 저 앞에 내 앞쪽 이미 이 옆은 본 겁니다. 착착착착 스캔해서. 그럼 이쪽은 내 시야에 안 들어와요. 내가 여기를 본데요. 쑥 들어오면은 지금 이 차 들어오는 거 운전자 눈에 안 들어와요. 블랙박스는 보이지만 요거 안 보입니다. 운전자는 이미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면은 못 피하죠.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우연히 그때 나도 불법 유턴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상대차가 들어올 때요. 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이때 상대차 꺾을 때 나도 같이 꺾었으면 나도 불법 유턴했으면 그럼 피할 수 있습니다. 직진으로 가고 있던 불박차로서는 저 차가 들어오는 거 안 보였고요. 보였다 한들 피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는 잘못이 0.00001%도 없습니다. 당연히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 커다란 덤프트럭이 가고 있는데요. 덤프트럭이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요.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인데요. 덤프트럭을 지나치려고 1차로 차로 변경해서 가려는데 앞에 덤프트럭이 갑자기 스르르 들어오는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2차로 가고 있죠. 이때 차로 변경하는데 덤프트럭이 들어오면서 쾅! 이 사고 덤프트럭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나는 깜빡 켜고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1차로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앞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나보다 속도가 더 느렸잖아요. 저는 덤프트럭을 먼저 추월해 가려고 1차로를 해서 가속포대 밟고 쭉 들어가는데 느리게 가던 덤프트럭이 내 앞을 가로막으면 난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저로서는 불가항력이니까 100대 0이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덤프트럭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 둘 다 같이 변경하고 있었는데 둘 다 차로 변경. 그리고 내가 앞에 있었잖아요. 앞차를 잘 보면서 왔었어야죠. 다만 내가 깜빡이 켜지 않은 거는 그건 좀 잘못했네요. 그러면 덤프트럭 60, 불박차 40, 그 정도면 되겠지요? 이런 입장입니다. 한쪽은 100대 0 주장하고 한쪽은 60대 40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차로 변경할 때, 진로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2차로 가고 있지만 1차로로 바꿀 거예요 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1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차들한테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고요. 또 내 뒤에 차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고요. 주변 차들한테 내가 옆으로 진로 변경할 것을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트럭이 깜빡이 미리 켰으면 불박차가 아 그래 먼저 가세요. 1차로 비키면 나는 2차로 쭉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트럭이 깜빡이 켜지 않고 똑바로 가고 있으니까 아하 저 덤프트럭은 2차로로 계속 가는 거구나. 그럼 난 트럭보다 먼저 가야 되니까 느리게 간 트럭보다 먼저 가야지 1차로로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덤프트럭이 쑥 들어오면 불박차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이죠. 그래서 100대 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박차가 잘못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찾아보시죠. 다시 불박차가 들어갈 때요. 자, 앞에
자, 지금 상황에서요. 시속 80도로인데요. 여기서 들어가는데요. 아직까지 트럭은 똑바로입니다. 근데 들어갈 때 여기서 들어오죠. 이곳 도로는 시속 80km 도로. 여기 써 있죠? 바로 여기에 시속 80이라고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시속 80으로 가면서 덤프가 갑자기 쑥 들어오면 못 피하죠. 못 피하지만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는 분은 혹시 그거 아냐? 앞차랑 좀 가까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안전거리라는 것은 앞에 가는 차가 멈추면 내가 들이받지 않고 뒤에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같은 차로에서 내 앞차와 뒷차 사이에서. 하지만 차로 변경할 때도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차로 변경할 때 덤프와 간격을 좀 띄었더라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요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요 공간 하나하고 요 차선하고 합치면은 시외곽 지역은 13m입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는 20m입니다. 요거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니고 일반 국도라고 보면은 13m 정도 되죠. 요거과 요거 거리 합치면은 한 15m 좀 더 될까요? 시속 80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간격을 더 띄었더라면 앞차의 간격을 지금보다 글쎄요, 지금 한 20m 채 안 되죠? 15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3, 40m로 띄었더라면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데 트럭도 같이 들어온다. 이 간격이 3, 40m 정도 됐으면 저 트럭 들어오네? 빵! 그럼 트럭이 되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럭이 들어와서 계속 앞으로 갈 거니까 불박차 브레이크 잡았으면 그럼 사고를 피할 수도 있죠. 트럭에 너무 바짝 붙어서 진로 변경한 거, 그게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들어갔을 때 법원에서는 약 20 내지 30% 정도로 봅니다. 불박차가 앞차랑 트럭과의 간격을 좀 더 띄워서 들어갔으면 그러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바짝 붙어 들어갔느냐, 그 점에 대해서요. 30% 보면은 조금 많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 트럭이 너무 바짝 들어오죠. 1차로에서 2차가 지금 여기 이때 2차 지나자마자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덤프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들어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 앞에 보면은 여유가 있어요. 저 앞에 가는 여기 트럭, 1톤 트럭과의 간격이 있는데 굳이 거기서 큰 차는 제일 바깥 차로로 가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굳이 1차로 들어올 이유가 뭐였느냐?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덤프 80, 덤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채 진로 변경했던 불박차 20, 80대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하시다가 저 차는 왜 저래? 눈살 찌푸리는 경우 종종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끼어드는 차들, 깜빡이 없이 쑥쑥 끼어드는 차들 보면 밉죠. 또 내가 먼저 가고 있는데 새치기 하는 차들 밉죠. 그것보다 더 미운 게 있습니다. 미운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게 있어요. 뭘까요? 칼치기. 칼치기를 성공하면 욕만 먹지요. 뒷차한테. 칼치기를 실패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칼치기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오른쪽으로 나갈 거예요. 고속도로에서요. 1차로로 해서 나갈 겁니다. 2차로 트럭이 가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이고, 후방에서 보시죠. 자, 나갈 건데 저 뒤에서 오는 차요. 저 뒤에 빠르게 달려오더니 빠르게 달려와갖고 아이고 허허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가
참 다행입니다. 그 차가 나 때리면서 내가 핸들을 옆으로 틀었으면 옆에 본선을 간 차들이랑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그만하기 참 다행인데. 이번 사고 불박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왜 갑자기 끼어들어요? 아니 공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보세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요 공간이 없잖아요. 여기로 들어오면 이게 빠져나갈 수 있나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멈춘 브레이크 잡으면 어떡하나요? 100대 0이죠? 당연히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인데요. 하지만 상대편 보험사는 100대 0은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나요? 같은 방향이죠. 불박차 서 있었나요? 아니요, 저 가고 있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던 차끼리는 100대 0은 없고요. 70대 30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차가 좀 너무 심했네요. 90대 10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상대편 보험사 주장을 들어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 같은 방향끼리 가다가 급차로 변경 중 사고는 기본 과실이 70대 30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보험사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책자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블랙박스 없을 때 같은 방향끼리 가다가 100대 0이 왜 없습니까? 나란히 가는데 오른쪽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없겠지. 딴 생각 뚝 들어오면 100대 0이죠. 또 바로 앞에 차가 가는데 이거 못 보고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바로 뒤에 차가 오는데 이걸 못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같은 방향끼리 100대 0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차로는 차가 정상적으로 오고 있었어요. 2차로 차는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러다가 아니다 1차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차가 정상적으로 오고 2차 60, 2차 30 그럴 때 차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쑥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같은 방향 당연히 100대 0이 얼마든지 있죠. 이번 사고는 풀박차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려고요. 2대씩 나갈 수 있어요. 풀박차 앞에 가고 있었어요. 상대차는 저 뒤에 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갈 때는 이쪽 도로하고 이쪽 도로하고 속도가 달라요. 이쪽은 100km를 하더라도 이쪽은 50, 60 천천히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굽어진 길이잖아요. 커브를 돌아 나가야 되잖아요. 풀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왕 달려오더니 앞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트럭이 가로막혔으니까 자 보시죠. 여기서 차로가 두 개로 나눠졌죠. 처음에는 한 차로였어요. 한 차로였다가 트럭은 2차로 나는 1차로 뒤에서 차가 빡 트럭이 느리게 간다. 트럭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그랬는데 누울 자리가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죠. 내가 서 있으면 괜찮아요. 불박차가 서 있으면은 쇼 레이싱 하듯이 가면은 고개 운전하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박차도 달리고 있어요. 트럭도 가고 있어요. 트럭의 속도보다 불박차가 조금 더 빨라요. 그럼 이 공간은 점점 더 좁아져요. 근데 거기를 들어오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브레이크까지 잡으면은 어쩌란 얘기입니까? 불박차가 예상할 수 있나요? 풀박차는 1차로로 쭉 나가기만 하면 되죠. 앞에 차가 없으니까 혹시 여기서 들어온 차가 있나 없나 그것만 신경 쓰면 되죠.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뛰어가고 내 뒤통수 딱 때리면 나한테 잘못 있나요? 똑같습니다. 상대차가 깜빡이를 켰던 안 켰던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 그리고 실패한 거 칼치기죠. 당연히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회전하는 그 모퉁이에 택시가 서 있어요.
비상등 켜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 택시 뒤에 가서 빨리 비켜주세요 빵빵 하시나요? 아니면 택시 옆으로 해서 우회전하시나요? 택시 옆으로 우회전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꽝!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깜빡이 켜고요. 깜빡깜빡. 깜빡깜빡. 자, 제일 바깥차로 4차로로 해서 근데 저 택시가 있네요. 다시 3차로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우회전에 들어가는데 쾅! 택시 바퀴가 움직이고 있었네요. 자, 여기서 불박차가 요때 아마 승객이 내린 것 같습니다. 승객이 차에서 내리고 택시 바퀴가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 움직이는 택시 바퀴가 불박차 운전자에게는 전혀 안 보이죠. 서 있는 택시인 줄 알고 가는데 우회전에 들어가는데 택시도 막 출발해서 꽝!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저는 그 차가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 아이고 제가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바퀴 구르는 거 못 봤어요. 이런 입장이고요. 택시보험사는 에헤 불박차 영상 보세요. 바퀴 구르는 거 보이잖아요. 바퀴가 구를 때 조심했었어야죠. 택시한테 빵 해준다든가 좀 했었어야죠.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불박차 30, 택시 70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는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 입장이라면 여러분들도 저렇게 하셨겠죠. 저 때 택시 뒤에 가서 택시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비상등 켜고 있네. 그럼 곧 출발하겠지. 그럼 택시 뒤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런 분도 계시겠죠. 누구 타신 분들은 택시가 언젠가는 갈 거야. 저기 비상등 켜고 있는 것은 곧 움직이겠다는 얘기지. 그래 좀 기다리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차가 서 있네. 그럼 내가 비켜서 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가는데 이때 이 택시 바퀴가 구르는 거 눈에 안 보이죠. 계속 서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러고 우회전하는데 그 차가 움직이면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이면 사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박차 운전자가 그 차 바퀴 움직이는 거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100대 0이에요. 라는 거고요. 택시 측은 바퀴가 움직이기 때문에 100대 0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퀴 움직이는 건 안 보이죠.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지만 저건 내 옆에 여기서 보이는 거라서 난 눈은 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저게 보이면요. 그것은 잠자리 눈이어야 돼요. 잠자리 눈이 많아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사람 눈은 안 보입니다. 그럼 100대 0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박차에게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을 찾아보겠습니다. 불박차 우회전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가던 택시가 섰죠. 이 택시가 비상등 켜고 섰죠. 그 앞에 뭔가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차는 택시는 손님을 내려주려고 멈출 수도 있고요.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멈출 수도 있고요. 비상등 켜고 있다는 것은 계속 거기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저 택시는 주차된 차가 아닙니다. 운전자가 차에 있어요. 금방 차가 저기 멈추고 있습니다. 비상등 킨 채. 저 차가 다시 움직일 것도 생각해야죠. 불박차는 나 그냥 우회전해야 돼. 저 차 서 있네. 나 그럼 피해서 가야지. 가는데 요 차는 서 있어요. 요 차도 서 있어요. 하지만 물론 여기서 승객이 내리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차. 정차라는 것은 잠시 서 있는 겁니다. 잠시 서 있는 차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택시가, 이 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요. 내가 여기를 돌아가는데 만약에 택시가 움직이면 내가 여기서 택시 옆으로 우회전에 들어가는데 만약 저 택시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로 이어지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 택시가 안 움직이겠지 생각하면 그때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박차 운전자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나 오른쪽 깜빡이 켰으니까 알아서 조심하겠지. 그 말은 맞습니다. 섰다가 출발하는 차가 여기는 모퉁이에요. 모퉁이에는 차를 세우면 안 돼요. 거기에 차를 세우면 다른 차들에게 우회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모퉁이 가까운 곳에는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박차도 섰던 차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회전에 들어갈 때 좀 속도를 좀 낮추면서 그러면서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든가 눈 마주치면 택시가 안 움직이죠. 눈이 안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여기서 우회전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런 의사를 전달해야 됩니다. 뭘로? 빵 가볍게 해주면 그때 눈이 마주치면 그러면 그 차가 안 움직이겠죠. 그럴 때 우회전했더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아쉬움은 있어요. 상대차가 불법 정차했고 섰다가 출발할 때 주변을 살피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그러나 불박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아쉬움은 남아서 그 아쉬움을 택시의 보험사는 30%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80대 20이 적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이면도로가 차 2대가 서로 교행이 가능한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좁은 곳도 있습니다. 아주 좁은 길인데요. 불박차는 일방 통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이르러서 오른쪽 차가 멈추는 것을 보고 아, 저 차가 나한테 양보해 주는구나 해서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속도 안 빠르죠? 천천히 가고 있죠? 신호등 없는 조그만 동네 교차로고요. 차 한 대 보내고 오른쪽에 차가 양보해줘서 지나가는데 오토바이. 허허. 불박차는 신호등 없는 주택가 교차로, 미니 교차로에서요. 천천히 가다가 오른쪽에 차 한 대 지나가고요. 그 다음 차가 멈춰줬어요. 양보를 해줬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아,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죠. 검은 승용차가 이렇게 양보를 해줄 때 이 차 지나가고 저 차가 양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때 오토바이가 달려오면 멈출 수 있을까요? 불박차는? 아니, 오토바이가 왜 오른쪽으로 튀어나와요? 오른쪽 갓길, 길 가장자리 거기 오토바이 다닐 수 없잖아요. 오토바이 보이지도 않았고요.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이번 사고 분심이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오토바이 60, 불박차 40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과연 불박차에게 40%의 잘못이 있어야만 될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이어야 될까요? 우선 이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첫째가 천천히 서행입니다. 그리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불박차 천천히 가고 있죠? 천천히. 일시 정지라는 것은 바퀴가 다, 네 바퀴가 다 멈추는 걸 말하는데요. 일시 정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저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멈춰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때 만일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게 보였다면, 즉 오른쪽에 멈춘 그 검은 승용차가 아니고 불박차 지나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오토바이 달려오는 게 보였다면, 그렇다면 불박차가 왜 일시정지하지 않았느냐? 오른쪽에 건물들에 가려서 잘 안 보이니까 일시정지해서 보고 근데 오토바이가 빨리 달려오네? 그러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들어간 거 그것이 잘못이다. 따라서 불박차 40이다.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박차가 들어갈 때 오른쪽에 검은 차가 멈춰줘요. 양보를 합니다. 오른쪽을 보니까 검은 차가
양보하는 건 보이죠? 오다가 속도를 내리면서 오다가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는 게 보이죠? 보고 앞을 보고 이제 가속 페달 밟아서 나가는 그 순간에 오토바이가 튀어나옵니다.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오토바이는 저렇게 갓길로,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랑 동급이에요. 자동차 뒤로 가야 돼요. 자동차 뒤에서 같이 기다려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튀어나왔어요. 물론 어떤 분은 근데 저 오른쪽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자전거는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자전거 튀어나올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날 때 조심했어야지. 하지만 자전거가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갈 수는 있지만 앞에 차가 서 있거나 차들이 천천히 갈 때는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보조를 맞추면서 천천히 가야 돼요. 자동차들이 쭉 달리고 있으면 옆에 오른쪽 공간으로 그냥 같이 가면 됩니다. 하지만 차가 서 있으면 차가 서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고 뭔가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왔으면 여기서 불박차 나오는 거 보고 멈출 수 있죠. 하지만 오토바이는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빠르게. 자전거였으면 자전거 천천히 했으면 쓸 수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왔어요. 만일 자전거에 사고였다면 불박차에게도 혹시 한 20% 정도의 과실은 거론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입니다. 빠르게 달려왔어요. 양보해준 검은 차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내가 빠져줘야죠.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탁 들어오면은 언제 브레이크로 발을 옮깁니까? 발이 옮겨지는 순간 벌써 부딪히는 거죠. 이번 사고에 대해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지금과 똑같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불박차에게 누가 잘못하고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오토바이가 비정상적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분심위에서는 불박차에게도 40%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법원에 가서는 100대 0으로 판결되어야 그래야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올바르게 바로 설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